안녕하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브라이튼에게 1대3으로 패배한 경기에서 어떤 주요 포인트가 있었는지 살펴볼 텐데요. 저는 포메이션과 압박이 이 경기 두 팀의 큰 차이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어떤 압박을 준비해오고 브라이튼이 그걸 어떻게 공략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다이아몬드 4-4-2로 보이는 포메이션이지만 압박 형태 그룹으로 나눈다면 앞에 역 트라이앵글이 한 그룹, 밑에 3미들, 그리고 포백을 구조로 기본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4-3-1-2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특이점은 이 역 트라이앵글의 전방 3명, 래시포드, 호일룬, 브루노는 중앙을 좁히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저지하려고 하거나 수시로 상대 키퍼까지도 깊숙하게 압박을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일단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이튼이 현명한 팀이었습니다. 맨유의 전방 압박이 키퍼까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맨유의 전방 선수들이 들어오게 만들고 그 뒤에 생기는 포켓 공간으로 팀 동료들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브라이튼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방 압박을 벗겨냄과 동시에 사이드를 공략했는데요. 이것 또한 문제였습니다. 브라이튼은 경기장의 양 사이드를 굉장히 넓게 썼습니다. 맨유 선수들이 커버하기 힘들었죠. 일단 좁게 배치된 전방 3명은 물론이고요. 그 뒤에 3미들도 아주 넓게 벌리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사이드로 공이 가면 그때 수비하러 움직이는 스탠스였습니다. 이런 맨유의 포메이션을 브라이튼이 역이용했던 거죠. 그리고 브라이튼은 풀백뿐만 아니라 맨유 전방 대형에 맞춰서 센터백들도 넓게 벌립니다. 맨유의 전방 자원들을 좌우로 움직이게 만들죠. 오른쪽으로 쏠리면 다시 키퍼에게 줘서 중앙으로 오면은 다시 한번 사이드로, 그러다가 빈 공간으로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찌르고, 아니면은 좌우로 벌려있는 풀백에게 찌르고, 이렇게 맨유를 공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맨유의 전방 3명이 지역을 지키고 있죠. 강하게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브라이튼이 어떻게 공략을 하냐? 3미드 사이를 공략합니다. 에릭센과 카세미루 사이로 웰백이 내려와 공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결국 또 사이드까지 공이 갑니다. 너무나 쉽게요. 맨유는 아무런 저항을 못 해냈어요. 말 그대로 카운터를 당한 거죠. 중앙으로 좁게 배치한 투톱과 브루노는 넓게 배치한 센터백과 키퍼에게 당하고, 그리고 3미드는 사이드 혹은 자신들의 사이사이 공간을 저지하지 못했죠. 맨유의 포메이션과 압박 대응에서 나오는 약점을 제대로 파고드는 브라이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더더욱 안 좋았던 것은 리산드로까지 이용을 당하고 공략을 당하죠. 웰백을 따라서 카세미루, 에릭센 사이 공간까지 내려와요. 맨유는 순식간에 최후방에 3명만 남고 그 3명만 남은 사이사이 공간에 또 브라이튼 선수들이 귀신같이 서 있습니다. 달로 아래는 미토마까지 있겠죠. 브라이튼은 정말로 개인 능력도 개인 능력인데 팀적인 움직임이 대단했어요. 맨유의 취약한 부분을 빠르게 파악하고 빠르게 공략했어요.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런 투톱을 들고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물론 이 장면은 실점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또 볼까요? 브라이튼 키퍼가 공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맨유는 쉽게 이제 전진을 압박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을 지켜도 사이드는 계속 공략당합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하지만 포메이션 대형 자체가 넓은 사이드 수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3미드에서 사이드 쪽의 선수들이 전진하면은 그 뒷공간을 또 공략당해요. 맥토미니가 전진하니까 램프티가 쉽게 맨유의 빈 공간을 공략합니다. 그러다가 맨유가 또 수비하러 모여들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나 다시 뒤로 갈래? 뒤로 뺍니다. 정말 얄밉게 잘하는 브라이튼의 축구였어요. 서서히 그렇게 맨유의 4-3-1-2 압박은 완파가 됐고, 요소에 서 있는 브라이튼의 미들진과 사이드에 벌려져 있는 풀백, 그리고 최후방은 키퍼까지 활용해 맨유와의 전방 숫자 싸움에서 이겨버리는, 만약에 키퍼까지 압박이 들어오면 바로 빈 공간을 만들어 한 번에 쑥 빠져나오는 브라이튼. 사실상 대형이면 대형, 압박 전술이면 전술, 이미 맨유가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셈이었죠. 물론 전방 압박으로 끊어낸 볼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브라이튼의 램프티가 사이드에 안 벌리고 안쪽으로 왔을 때예요. 이때는 맥토미니 지역 안에 들어왔을 때죠. 이때는 테나가 준비한 것처럼 맥토미니가 공을 끊어냈습니다. 결정적인 역습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준비해온 거를 해낸 장면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다였습니다. 그 뒤로 브라이튼은 이런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건 계속되는 반복이에요. 맨유가 전방 압박 시도하면 키퍼에게 주거나, 키퍼까지도 압박하면 반대로 넓게 전환하거나, 한 번에 이렇게 앞에가 뻥 뚫리게 되었죠. 아마 래시포드가 저 선수에게 붙어있었다면 브라이튼은 키퍼에게 또 줬을 겁니다. 또 키퍼에게 들러붙으면 반대편 빈 공간에 있는 선수에게 찔러 넣었겠죠. 이렇게 5대3, 4대3 숫자 싸움이 계속됐고 맨유를 쉽게 벗겨냈죠.
정말로 맨유가 강하게 괜찮은 장면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저 멀리 사이드에 또 수비가 안 되는 맨유였죠. 한 번에 하프라인까지 가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맨유는 전방 압박을 하고 싶어서 올라가도 다시 내려와야 돼요. 체력 낭비가 계속되는 거죠. 이 장면 실제로 레시포드와 브루노가 내려와서 커버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까요? 내려왔어 너네? 응, 우리 다시 뒤로 갈게 하고 뒤로 줍니다. 그러면 이걸 또 전력 질주에서 붙어야 할까요? 이거를 아마 반복했다면 맨유 선수들은 더 빨리 지쳤고 더 많은 선수들이 후반전에 움직이지 못했겠죠.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좁혀져 있는 투톱과 브루노, 그 아래 3미들, 그 사이사이 공간 혹은 벌려져 있는 사이드, 이런 맨유의 약점을 들쑤신 브라이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 순으로 맨유의 압박 형태를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약 전반 20분까지밖에 안 돼요. 나머지 시간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움직이는 폭은 더 커지죠. 좌우, 위아래 왔다 갔다 계속 맨유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압박은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상 뒤에는 반복이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점 장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점, 역시나 맨유의 사이드가 공략당했어요. 이 선수를 막기 위해 레길론과 에릭센이 붙어주는데 오히려 삼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을 공략당하죠. 리산드로는 1대2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누군가 같이 막아줘야 하는 상황에서 카세미로가 내려와서 마크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린델로프와 달로는 사이사이 침투하는 브라이튼의 선수들을 그대로 붙어주고 동시에 카세미로가 웰백을 끝까지 따라가주면 좋아 보이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박스 안에서 1대1 마크들이 일단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카세미로가 웰백을 따라가지 않고 패스길을 막는 선택을 하죠. 그리고 이 선택이 아쉽게도 실점으로 이어졌죠. 린델로프는 앞으로 잘라 들어오는 선수를 자연스럽게 따라갔는데요. 그런데 랄라나가 이 크로스를 흘려버리면서 자신의 뒤로 침투하는 웰백에게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카세미로의 마크를 받지 않았던 웰백은 완벽한 노마크 찬스가 주어졌고 실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하프 스페이스 쪽을 공략당하면서도 실점을 하는 게 큰 문제죠. 이런 실점들을 해결 못하고 있어요, 올 시즌에. 후반전에 나오는 두 번째 실점도 비슷한 결인데요. 사이드로 벌리는 브라이튼, 맥토미니가 미토마를 막기 위해 같이 붙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램프트에게 너무 쉽게 옆으로 툭 내주는데요. 여기서 순식간에 카세미로와 맥토미니가 램프트에게 붙었는데 저지하지 못했어요. 패스가 그냥 뚫고 지나갑니다. 맥토미니 카세미로는 지나가는 공을 쳐다볼 뿐이었죠. 그 뒤에도 이 공을 누구도 붙어주지 않아요. 크로스가 편하게 이 공을 잡는 데 성공했고 리산드로가 태클을 해보지만 가볍게 페이크로 속여버린 다음에 완벽한 찬스를 또 내주고 실점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실점 볼까요? 또 사이드로 공이 한 번에 이어집니다. 저지하지 못해요. 뒤로 물러서는 맨유. 이때는 2대0이기 때문에 맨유도 공격적으로 나서서 더더욱 저지하기가 힘들죠. 박스 안까지 결국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여기서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셨죠? 맞습니다. 아스날전 첫 번째 실점과 똑같아요. 그 누구도 중앙에 서 있는 선수를 체크하지 못하고 실점으로 이어졌죠. 이처럼 맨유는 사이드에서의 저지력이 약하고 하프 스페이스까지 밀고 들어오는 상대를 막지 못하고 들어오고 나서도 패스를 차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정적인 슈팅을 할 수 있는 위협적인 선수를 체크하지 못하고 붙어주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상황이 다를 뿐이지 큰 틀로 보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실점이 올 시즌 굉장히 벌써부터 많아요.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고쳐내야 합니다. 5라운드까지 치르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최다 실점팀 중 하나인데 빠르게 이 부분이 수정이 되면서 선수들이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맨유가 한 번 실점하게 되면 계속 실점하는 성향이 올 시즌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좀 많죠. 4경기에서 실점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맨유의 압박이 통할 수 없었던 이유, 맨유의 포메이션을 브라이튼이 공략한 방법, 그리고 맨유의 반복되는 실점 패턴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브라이튼전은 솔직히 전술적으로도 완벽히 공략당하면서 패배를 당해서 팬으로서는 정말 보기 힘든 경기 중 하나였는데요. 아마 리그 5라운드 동안 맨유가 단 한 경기도 솔직히 빅클럽에 어울리는 경기력이 없어서 더더욱 이슈가 되기도 했던 패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은 시즌을 치르면서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팀마다. 맨유는 사실 지금 다운인 흐름이고 부상자도 많고요. 이탈자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맨유튜버였습니다.